자, 지난 대입학 시간 때 쌤이 알려드렸던 게 있는데 좀 쉬운 거 가져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좀 대부분 다 맞췄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포인트로 좀 쉬운 걸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내가 어렵게 꽈서 갖고 와볼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표지 먼저 한번 보시면 표지 한번 보시면 자, 날짜 또 들어갑니다. 25년 8월 8일 대입학 3주차 총 4번 과정 중에 3번째 거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출처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은 똑같지만 선지를 바꿔왔습니다. 지문은 똑같은데 답지 보면 안 돼요. 지문은 똑같은데 선지를 변경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직관적인 선지는 고1 모의고사 난이도야. 좀 쉬운 것들. 근데 고2, 고3 올라올수록요. 한 번, 두 번, 세 번 꼽니다. 저는 오늘 좀 꽈서 갖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꽈을 때, 딱 봤을 때 얘가 정답이야가 안 느껴진다라는 의미거든. 꽈다는 건. 그래서 속어하는 연습을 오늘 좀 집중해서 시켜보려고 문제를 심도 깊게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골라온 소재들도 쉬운 거부터 어려운 소재까지를 순서대로 넣어봤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오늘 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총 5문제인데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또 한번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 웜업 삼아 1, 2번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1, 2번 문제 풀 때 형광펜 단서, 네모 박스 혹은 밑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어구다라는 부분은 표시가 돼야 돼요. 선지를 고를 땐 정답만이 아닙니다. X 치는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1, 2번만 한번 웜업 삼아 풀어봅시다. 제한 시간은 6분 기다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자. 출발! (3분) 남았어요.
30초. 삼, 이, 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 2번 어때? 지문 읽는 건 어렵나요, 혹시? 별로 not bad 아니었어? 막 엄청 어렵진 않지? 근데 2번은 선지가 왜 이렇게 길어?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그죠? 1번 문제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2번 문제는 원래 주장 문제로 출제를 했던 거야. 그럼 선지가 뭐야? 한국말이잖아. 근데 한국말 선지를 조금 더 어려운 고3 수준의 어휘로 바꿔서 영어로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조금 읽어내기가 벅찼을 순 있어요. 제가 한번 답을 불러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의 정답도 2번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오늘 정답률 어떻게 해? 자, 손 들어봐.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예. 2번 틀렸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좋네요. 이게 출제자의 심리일까요? 털리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1, 2번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텐션을 높입시다. 지금 우리 그거 있지 않냐? 내가 운동을 하기 싫어. 그래서 보통 뭘 끊지? PT를 끊지 않아? 근데 헬스장 잘 가요?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회원권 끊어요. 첫 번 막 하고 안 가지잖아. 나만 쓰레기 아니잖아. 그치? 근데 PT 할 때 꼭 이런 거 하지 않냐? 나는 지쳐서 놓고 싶어. 이제 그만 안 하고 싶어. 덤벨 던지고 싶어. 근데 여기 옆에 선생님 뭐라 그래? 회원님 하나만 더! 하나 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했는데 또 하나 더! 막 이렇게 해주시잖아. 근데 그럼 약간 힘이 나서 하나라도 더 하지 않습니까? 해요? 해야죠. 옆에서 시키시잖아요. 이 열정 넘치게 시키시는데 안 할래요! 이럴 순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PT 할 때랑 똑같이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한 문제만 더. 풀기 싫어. 근데 하나만 더. 하기 싫은데 1분만 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쌤이 약간 삶을 살아오면서 지키는 철칙이기는 한데, 쌤이 옛날에 아주 아기 때 공부할 때 말이야.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할 때 쌤 아빠가 그 얘기를 딱 하셨었다. 네가 하기 싫다고 생각할 때 딱 한 번만 더 해. 그러면 너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주입을 했어. 그래서 밥 먹기 싫은데도 한 입 더 이런 느낌. 뭐 하기 싫을 때도 한 번 더, 공부하기 싫을 때도 한 페이지만 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원칙이잖아. 그렇게만 하면 너가 사는 게 되게 편할 거야.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쌤은 지금도 일어나고 싶은데 했을 때 10분만 더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잠잘 때가 아니고 잠잘 때도 그럴 수 있겠네. 일어나고 싶은데 10분만 더 알람 끄고. 이것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어찌됐든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이긴 해. 그래서 내가 스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궁덩이가 들썩들썩 할 때 있잖아. 그때 10분만 꾹 한번 앉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문제 풀고 끝내고 싶은데 한 문제만 더 분석하고 쉴까? 그 기준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학생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런 거 있다. 늘 쌤 저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문제 실질적으로는 없으시고요. 그 한 번만 더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교정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우리가 단서로 잡으면서 오늘 하기 싫어도 한 문제만 더 총 5개 연습합니다. 알겠죠?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혼자 안 하고 싶으니까요. 맞지요? 가요. 자, 1번 문제 바로 분석가요. 자, 얘는 내가 형광펜을 딱 한 군데만 칠 거거든요. 그러니 일단 쭉 들어봐 주세요. 알겠죠? 청량 수아 씨 듣고 있죠? 네, 갑니다. 자, 집중해서. It is a useful 클리셰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요. 얘는 상투적 표현이란 뜻이거든. 클리셰? 밑에 나와 있네요. 상투적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 상투적 표현이라는 건 수능 영어에서는 통념과 유사해. 통념. 상투적이다. 늘 있어 왔던 얘기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앞으로 클리셰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는 통념이다라고 범주화를 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은이 기억할 수 있죠? 예, 안 적는 거 보니까요. 예. 자, 읽어볼게. 자, 이거는 유용한 우리의 통념입니다.
repeated by practitioner, 종사자라는 표현이고 practitioner, 종사자들과 라디오 교육자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유용한 클리셰, 통념이 있습니다. 자, 그 통념은 that, 바로 이겁니다. 라디오는요, 오늘 아침에도 쌤이 들으면서 왔는데 라디오는 theater of the mind, 우리 마음의 어떤 극장이랍니다. 추상적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풀어줄 거예요. 그럼 뒷문장 바로 넘어갑니다. By telling story using word, music, and sound effect. 자, 말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음향 효과 같은 걸 쓰면서 스토리를 말해주죠. 라디오 들어보시면. 그렇죠? 이 스토리를 말함으로써 라디오는 can engage, 관련됩니다. 사용합니다. imagination, 상상력을요. To communicate idea and image. 어떤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상상력을 쓰고요. That, 그것은 create a kind of a narrative.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narrative, 이 이야기는 uniquely, 독특하게 experience, 경험되는 거죠. By each individual listener. 각각의 개별적인 청취자들에 의해서요. 지금 직역했거든요. 그럼 쌤 따라서 오른쪽에 정리되나 봐요. 소재는 뭐죠? 라디오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거기서 한 글자만 더 할까요? 라디오는 무엇을 얘기해주는 애래요? telling story. 뭘 얘기한대요? 스토리를 얘기한대요. 그럼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잡을 건 라디오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정보 처리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또 한번 내려가 볼게. 잘한다. 아이, 노시연이 집중력 좋아요. 다음 거 또 갑니다. through, 자, 뭘 통해서? The omission of visual cue, 시각적인 단서들의 omission, 생략을 통해서, 그치, 적어놔. and 그리고 by embracing the openness of the work, 어떤 일들, 작업들의 개방성을 embracing, 포용함으로써 라디오 스토리텔링은 똑같은 주어 나왔다. 라디오 스토리텔링은 has the capacity to make personal connection. 개인적인 연결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paint picture with sound. 그림을 소리로 색칠하면서 and indeed 정말로 create scene. 장면을 만들어내. scene, 이 장면은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했을 거야. in another context. 라디오가 아닌 다른 맥락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여기까지 해석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원경이 돼? 그럼 지금까지 하는 말 계속해서 라디오의 뭐야? 스토리텔링이야. 그래서 따로 안 적을 거야. 납득돼요? 도윤이 됐어? 다음 문장 또 봐봐. The capacity of audio as a medium for imaginative and compelling storytelling. 그대로 읽어볼게. 오디오의 능력이야. 매체로서. 무엇을 위한 매체? imaginative 하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뜻 모르면 적으라고 천천히 가는겨.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and 그리고 compelling,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그 오디오의 능력은 is undiminished야. 얘들아, diminish 하면 뜻이 뭐야? 줄다.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면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드디어 형광펜이야. in the digital age야. 자, 그럼 왼쪽에다가 지금 제가 적는 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쌤, 위에까지는 왼쪽에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형광펜 친 거 윗부분까지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지? 라디오. 뭐의 스토리텔링? 라디오의 스토리텔링이었어. 이 얘기만 뻔질나게 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형광펜 친 거에서 소재가 바뀌었어. 무슨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소재가 바뀌었어. 이해되십니까? 라디오의 스토리텔링에서 위치 맞춰서 적어. 디지털 시대라고 표현을 했다고. 지금 얘가 이쪽으로 소재가 그대로 적어요. 뭐 되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 소재 전환을 했을 때 however 같은 거를 썼어요? 안 썼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말하다가 갑자기 소재를 바꿨는데 역접이 없다? 그럼 두 가지를 뭐 하라는 얘기냐면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장에서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결국 디지털 시대인데도 라디오의 무슨 능력은 중요하다는 거구나. 스토리텔링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 납득돼?
됐어? 그럼 뒤에 그대로 읽어볼게. 자, 디지털 시대에도요, undiminished, 줄어들지 뭐한다? 않는다. 그럼 여전히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대로 더 읽어갈게요. although, 비록. 그래, 나는 이 부분 다 날렸다. 왜 날렸어? although A, B잖아. 근데 although A가 뒤로 빠진 것 뿐이잖아. 내 말 따라하지나? 그럼 우리는 B는 지금 앞에서 먼저 읽은 거니까 A 부분은 다 털어도 되잖아. 맞아?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선 그어버리자. 왜? 우리 썼을 때 아니야 이렇게 그어버리죠. 이것처럼 지금 although부터 문장 끝까지를 그냥 그어봐요. 그어요?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읽는 부분이야? 안 읽는 부분이야? 안 읽는 부분이야. 맞지? 이런 것들 버리는 게 시간 싸움이야. 그리고 다음 문장 갈게. In fact, 형광펜 추가. 오케이. 쌤이 여기서 in fact 나온 순간 이거 역접이라 그랬어요? 순접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답 나오면 안 돼. 80% 순접, 20% 역접. 그럼 뒤에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거야, in fact는. 그치? 자, 뒤를 보니까 the possibility for radiophonic 밑에 나와요. 외우지 마세요. 라디오의 소리 효과에 의한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드는 그 가능성은요, are in many way expanded, 여전히 expanded 뭐 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in the digital age, 언제? 디지털 시대에 말이죠. 그럼 이건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in fact? 순접으로 확인했습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expanded 밑줄. 그리고 다시 위에 형광펜 올라가서요. undiminished 밑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선지 내려옵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2번이었죠. 2번 그대로 번역해볼게. 디지털 시대에 라디오 스토리텔링의 enduring, 지속적인, 영구적인 가치. 자, 그럼 어디다 밑줄 치고 싶어? 2번 선지 안에서 enduring value 밑줄. 지문에서 밑줄 쳤던 두 개 단어야. undiminished 선지로 화살표 연결. expanded 화살표 연결. 정답 2번 이해됩니다. 나머지 선지 분석할 거 혹시 있어요? 몇 번?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볼게. 시그널, 신호에서 스트리밍까지. 그럼 신호를 보내는 것에서 스트리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라디오 기술의 진화를 탐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째, 스트리밍에 관련된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X죠. 둘째, 라디오 기술의 발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라디오의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도 X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지 보고 싶은 거. 괜찮은 거야? 굿잡. 자, 그리고 2번 넘어가 봐. 사실 내신은 모르겠어. 내신은 이게 좀 운빨이 좀 커. 고3들은 너무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등급 안 나오는 적 많이 경험했어. 맞지? 근데 수능 영어는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 진짜야. 내가 원하는 등급에 맞춘 공부법만 딱 쓰면 예상한 대로 그 등급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 배울 때마다 난 이렇게 풀었는데 봄쌤은 저렇게 푸네. 요거 이렇게 바꿔보자. 그 연습을 해보자. 아시겠죠? 자, 또 갑니다. 이번에 2번 문제. 얘가 좀 어려웠잖아요. 선지 먼저 내가 해석해 줄게. 지금 1, 2, 3, 4, 5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만큼 필수 어휘들로만 이번 선지는 다 구성했거든요. 직독직해 먼저 합니다. 1번. 목적을 세울 때. establish는 세우다. 그럼 목적을 세울 때 it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to begin, 시작하는 것이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그 조직의 vulnerability, 취약점을 identify, 확인함으로써.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2번, 반드시 recognize, 알아야 한다. 그들의 accomplishment, 성취, 업적은 under, 밑에서 pin, 떠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underpin은 보강하다, 지지하다. 서포트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포트를 어렵게 바꿨을 땐 underpin이라고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다시 그들의 업적이 지지되고 보강되는 거야. By the contribution of others,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그게 정답 2번이었어. 내가 성공한 건 다른 사람들 덕분이다. 이런 게 2번 선지의 뉘앙스였고요. 3번 갑니다. 리더는 should, 반드시 strive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환경을 enhance, 향상시키려고 애써야 돼.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쓰를 뭘 통해서? 적극적인 팀 구성원들과의 참여를 통해서 engagement, 참여, 개입, 관여 이런 뜻입니다. 잘한다. 공부할 시간 줄여주는 거야. 4번 갑니다. Promoting organizational growth, 조직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것은 require, 필요로 한다. reconcile, 조화시키다, 화해시키다 라는 단어. 그 뒤에 개인적인 이득과 those of other, 타인의 이득을 조화시키는 걸 필요로 한다. reconcile, 조화시키다, 화해시키다. 5번 갑니다. Attaining success in given field, given, 특정한 field, 분야에서 성공을 달성하는 것은 demand, 요구한다. 진정한, genuine, 진정한 열정과 헌신을 toward that domain, 그 분야를 향한. 번역됐어? 단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내가 지문 다시 복습해 이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 정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난 오히려 지문 읽는 건 쉬웠던 것 같아. 수업 졸리죠? 자, 봅니다. 자, 첫 문장부터 봐요. For better or worse. 좋든 나쁘든. We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Through a singular lens. 단일한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That. 그리고 그 렌즈는 often cause. 종종 우리를 fall victim to. 자주 나오는 수건데 직역하면 모모에 대한 희생자로 전락시키다.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fall victim to 하면 그냥 모모에 빠지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fall victim to 모모에 빠지다. 그럼 가보자. 얘는 뭐에 빠지냐면 certain bias, 뭐 특정한 편향에 빠지게 된다. 그럼 첫 문장에서 내가 잡은 형광펜은요, certain bias를 형광펜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글이야? 편향. 그럼 오른쪽에 쓰세요. 편향이라고 적어 놓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자. 키워드 픽했습니다. 쌤 더 들어가 볼게요. 자, I've seen a number of entrepreneurs. 나는 수많은 사업가를 봤다. 나는 필자인데 내가 봐왔던 사업가들을 얘기해. 뭐 얘기할 것 같아? 예시. 맞나요? 그래서 형광펜 치겠습니다. I have seen a number of entrepreneurs가 형광펜 쫙 치고 적어놓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예시. 그럼 예시로 뒷받침을 받는 첫 문장은 뭐라고 했죠? 주제.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우리의 bias, 편향. 다 엮어지니 이제? 자, 그럼 또 가볼게. 자, 이 entrepreneur, 이 사업가들은요, who built a successful business, 성공적인 사업체를 만들었고요. attribute, 유반파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고3들은요? 기억나세요? attribute, 기여했습니다. all of their achievement, 그들의 모든 업적들이 to,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그들의 독창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attribute A, to B가 수거고요. A는 B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사업가들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누가 잘해서 했다라는 거야? 내가 잘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적을까요? 우리가 적었던 거 우리의 편향이었죠. 그 편향은 땡땡, 성공은 누구 덕분이다? 내 덕분이다. 계속 적어 쌤이 다 본다. 아유 좋다. 자, 그 다음 거 읽을게요. 자, these people tend to, 이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 여기서 these people 네모 박스. 그럼 이 these people은 누구 받을 거야? entrepreneur. 그대로 화살표 연결. 그럼 우리의 편향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면 끄덕. 한정은 돼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야, 이 사람들은 lacked self-reflection. 자기 성찰이 부족해. and objectivity. 객관성이 부족해. to see that. 대절이하를 볼 객관성과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 같아. 뭘 보지 못하냐면 자신들의 accomplishment likely, 가능했던 업적이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못 봐. without, 뭐가 없으면 the assistance of various people,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과 an institution external to themselves, 그들 external, 외부의 institution, 조직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못 봐. 됐어? 다음 문장. It is all easy
To see failure. 우리는 이런 실패를 in our life, 삶에서 하는 실패를 as a purely, 순전히 or predominantly, 주로 due to outside force, 외부 효과라고 보기가 쉽고 and success,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성공은 purely, 순전히 또는 predominantly, 주로 due to inside, 내 거라고 볼 위험이 높아. 됐어? 그럼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편향. 성공은 누구 덕분? 내 덕분. 실패는 누구 때문? 남 때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다음 문장 형광펜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만 더 must까지 형광펜. 자, 그럼 왼쪽에다 한번 써봐요. 쌤, therefore라는 거는 결론입니다. 맞나요? 거기다가 플러스 therefore 문장에 must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성? 당위성. 그럼 결론 플러스 당위성이니까 이 문장 주제로 보면 돼? 안 돼? 돼. 이거는 주제. 다시 결론 플러스 당위성은 뭐다? 주제.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심도 깊게 읽어볼 겁니다. 자, 그러므로 we must know that, 우린 알아야 됩니다. credit, 공로, 업적. 공로나 업적은 must be given, 주어져야 하고 and shared, 뭐 되어야 해? 나눠줘야 돼. 내 탓이라고 봐야 돼. 다른 사람들도 기여를 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기여한 거야. 그럼 밑줄 credit must be given and shared 밑줄. 이게 뭐야? 주제. 그럼 얘들아, 이 글은 선생님 보세요. 편향에 대한 문제 지적만 하고 끝난 거예요? 해결책까지 준 거예요? 해결책까지 준 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편향만 말해야 돼요? 해결책까지 말해야 돼요? 해결책까지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고. 자, 밑에 나온 건 읽지 않을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요것만 형광펜. Apple's success야. 애플의 성공은 형광펜. 그 다음 문장도 주어만 찾아봐. 누구야? 오마이갓 12월 25일이야. 산타. 형광펜이야. 쌤, 요 주어만 보면 뒤에 뭐 붙이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예시. 왼쪽에 적습니다. 예시 1, 예시 2. 결국 계속하는 말, 성공은 누구 거다? 박지원. 내 탓이다. 아니죠. 편향이죠. 성공은 주변 사람들 덕분이다. 라는 겁니다. 필통 닫고 수업 집중해줘요. 자, 그래서 2번 선지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recognize다. 대절이야를 알 것이다. 우리의 업적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underpin, 지지된다는 것을. 납득되십니까? 좋아요. 나머지 선지 분석하고 싶은 거. 괜찮았어? 읽어보니까 굿잡이야. 자, 넘어올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얘들아, 이번에는 3번 약간 중간급이고요. 4번 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볼 거거든. 자, 이번에는 똑같이 3, 4 두 문제 풀 거고요. 제한된 시간은 똑같이 6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됐을까? 하기 싫어도 하나만 더 알겠죠? 자, 3, 4번 6분 갑니다. 그치, 졸리면 나가. 서도 졸리면 서.
선지 X 치면서 가야 돼. 답 달랑하면 안 돼, 시연이. 이사실 3분 남았어요. 정답 탈랑탈랑 안 돼. 소거하면서 해. 마지막 10초. 선지 내려가. 정답 골라보자. 10초. 선지 내려가요. 자, 5, 4, 3, 2, 1.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내가 계속 말하지만 주제는 진짜 속어가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연습이다.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좀 더 푼다라고 하면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모의고사 한 세트 더 푼다 이런 거는 1,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 잘 방향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러면 조금 힘듭니다. 그거보다는 쌤이 추천하고 싶은 건요, 2문제, 3문제씩을 짧게 연습해보는 거 오히려 추천하거든. 그럼 그렇게 할 때도요, 시간을 재는 거야. 한 문제당 2분이나 3분을 계산을 해서 한 문제가 2분, 3분 안에 들어와지는지 연습하는 거고, 2분이 딱 지났는데 내가 답을 못 골랐잖아. 다 못 읽었잖아. 그래도 멈추고 바로 선지에서 골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읽은 정보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수능 영어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학기 중에 내신 버전, 방학 때 수능 버전을 완전 다르게 하고, 특히 고3들은 이제 정말 파이널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완전 정시 집중으로, 수능 집중으로 그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요? 좋습니다. 자, 정답 부릅니다. 3번에 4번이었고요. 체크하세요. 4번에는 5번이었습니다. 자, 선지를 조금 바꿔봤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3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틀렸다. 손 한번 들어줘요. 어느 정도 오답률인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처음부터 읽어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내가 잘 이해하고 싶어. The dynamic of. dynamic이란 단어 나오면 집중. 그치? dynamic이란 단어 나오면 역학이라고 번역하기로 했는데 이 역학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모습, 돌아가는 상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번역하거든. 괜찮습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하려면 the psychology behind group decision making 그리고 그룹의 의사결정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이해하려면 consider a question 이런 질문을 한번 고려해보자. 괜찮습니까? 이 질문은 that bear directly on group decision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룹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자. 즉, how people, 사람들이 judge, comment on website, 웹사이트의 코멘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됐지요? 그럼 첫 문장이 엄청 길었는데 밑줄 칠 부분은 요건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읽었던 how people judge, comment on website 이건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되나요? 그럼 결국 웹사이트의 코멘트를 평가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요. 레크 하면서 막 사람 이름 길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프로페서고요. 다음 문장 보니까 엑스페리먼트를 했답니다. 그럼 제가 형광펜 칠 단어는 엑스페리먼트만 밑줄 칠게요. 자, 그럼 왼쪽에다 적어볼까요? 연구, 실험, 조사입니다. 그렇지, 민서. 그리고 왼쪽에다 써요. 연구, 실험, 조사. 자, 그럼 연구, 실험, 조사는 주제야,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그럼 위에 거 떠받치겠다는 뜻이니까 결국 사람들이 웹사이트의 코멘트를 평가하는 방식이 뭔지가 이 글의 주제겠구나 라고 납득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정보 처리돼야 되고요. 그대로 이 문장 읽어볼게요. 엑스페리먼트를 했습니다. 이 엑스페리먼트에서 let display 보여줬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줬고 and 그리고 사람들이 투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했어. 계속 펜으로 짚으면서 따라와 얘들아. 눈으로 멍하니 보지 말고 말이야. 그치, 그런 식으로 짚어. 자,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냐면 커멘트를 포스팅하는 걸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것은 캐닝턴 그 결과 be voted up 좋다, up 좋아요라고 투표를 받던가 down 싫어요 라고 투표를 받게 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문장 형광펜 the researcher 그래, 내가 계속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연구 얘기 계속하겠다. 그래서 화살표 연결. 엑스페리먼트에서 the researcher로 화살표 연결. 같은 말 계속될 거다라는 느낌이야. 괜찮죠? 이게 정보 처리예요. 자, 연구원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nd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gave a certain comment on story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특정한 커멘트를 했어. 괜찮습니까? on immediate effort 즉각적으로 up vote 좋아요를 눌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좋아요는 즉 the first vote that a comment would receive 그 커멘트가 받게 될 첫 번째 투표였고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봄쌤이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어. 맨 처음 친구가 좋아요 하나를 눌러준 거야. 근데 왜 나는 좋아요 1밖에 없던데? 2, 3은 안 생기는지 이 질문의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혹시 아직도 제 거 구독 안 한 사람 있어요? 나중에 진짜 못생긴 남친 여친 생기기 전에 저주를 퍼붓는 거야. 구독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거 다시 갈게요. 자, you might will think that. 찾았니? 여기 형광펜 쳐. You might will think that. 쌤, might well이 뜻이 뭐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이거 해석 1학년은 배웠던 거다. 중간고사 때. might well. 그럼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죠. 그럼 이거 얘들아 느낌이 넌 아마 이런 생각하겠지? 그거 맞단 얘기일 것 같아? 틀린단 얘기일 것 같아? 틀린단 얘기일 것 같지? 그래서 형광펜 추가 두 줄 끝에 보면 but it is wrong. 자, 그 왼쪽에 열 맞춰서 써봐. 너 아마 이런 생각하겠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지 통념이겠다. 와우. 그 다음 but it is wrong 왼쪽에 열 맞춰서 이건 뭐겠어요? 반박이겠다. 납득돼요?
자, 그럼 통념부터 한번 읽어볼게. 너 아마 이런 생각할걸? After 100 or 1000 of a visitor and rating, 수백, 수천의 방문객들과 레이팅, 평가가 있은 후에 a single initial vote on a comment, 그 커멘트에 대한 하나의 initial, 최초의 보트, 투표는 그럼 맨 처음에 눌러줬던 좋아요 말하는 거야. 납득돼요? 야, 이거는 could not possibly matter. 중요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괜찮아? 오른쪽 열 맞춰서 다시 와요. 오른쪽이에요. 통념이라고 적으시고. 김서연, 오케이. 통념, 땡땡. 초기의 투표는 중요하지 않음이야. 박하영 적고 있어? 초기의 투표는 중요하지 않음. 왜냐면 그 이후에 수천 수백 개가 더 쌓이니까. 내 말 이해되니? 근데 다음 문장 갈게. That is a sensible thought. 오케이. 합리적인 생각이긴 한데 but it is wrong. 잘못됐어. 됐지? 그럼 이 부분부터 반박이야. 더 갈게. After singing an initial output. 최초의 좋아요를 보고 난 후에 the next viewer. 다음에 보는 사람들은 32%나 더 업보트를 주게 돼. 괜찮니? 그럼 이거 일반화시키면 이거 아니야? 32%나 더 초기의 값과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 오른쪽에다 쓰자. 반박. 초기의 투표는 영향을 미친.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납득돼요? 아이 굿자. 그럼 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초기의 무언가 의사표현이 그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건 것 같아요. 선지 내려갑니다. 1번 보세요. 디지털 플랫폼과 매니퓰레이트 하면 조작된 이란 뜻이야. 조작된 정보의 등장입니다. 자, 뭐가 틀렸죠? 조작된 정보가 아니죠. 실험을 위해 인위적인 조작을 한 거지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2번 갑니다. Understanding, 이해합시다. The popularity of online voting system. 뭐가 틀렸어요? 온라인 보팅 시스템 틀린 거죠. 3번 내려갑니다. Psychology, 어떤 심리학. 비하인드, 뭐뭐의 이면에 있는. 그러면 커멘트 섹션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이면의 심리야. 이 말은 댓글 다는 심리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는 유저에다가 X, 사이컬러지 X 쳤어. 소비자의 심리, 사용자의 심리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4번 내려갑니다. lasting, 지속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early signal, 초기의 신호가 collective judgment, 집단적 평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때요? 괜찮은 거죠? 5번 내려갑니다. how 하면 방식입니다. 인공적인, 인위적인 intervention, 간섭이 온라인에서의 discourse, 대화를 distort,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뭐가 틀렸죠? intervention 틀렸고 distort 틀렸죠? 왜곡을 말하는 건 아니었죠.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4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이제 4번, 5번이 막바지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4번의 정답은 아까 5번이라고 얘기했죠. 얘도 틀렸던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답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답률.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얘도 첫 문장부터 가보자, 얘들아. 힘을 좀 내줘. 자, 들어갈게. In today's, 오늘날의 디지털적으로 다이나믹, 역동적인 랜드스케이프, 환경 안에서 소비자의 행동과 경험은 crucial, 중요한 역할을 해. in, 뭐 하는데? 기업의 성공을 shaping, 만드는데. across industry, 모든 산업에서. 됐어? across라는 전치사는 아울러서, 도처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모든 명사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 거야. The advent야. 자, 그 왼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advent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고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2개 더 적자. rise라는 단어 하나만 잡아볼까? 지금 어드벤트 썼죠? 어드벤트 썼고요. 라이즈라는 단어 하나 잡아볼게요.
하나만 더 접을게. introduction까지요. 자, 어드벤트도 도래라는 표현이고요. rise도 도래, introduction도 도입, 도래 이런 뜻이야. 그럼 쌤, 지금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어떤 게 새롭게 등장함이란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괄호 열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시사하는 단어야.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뒤를 보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가 등장을 했죠. AI, 없던 AI가 등장을 했고 그 때문에 has revolutionized, 혁명적으로 바꿨어. The way, 방법을 말이야. 이 방법은 컴퍼니, 회사가 understand, 동사 1번, analyze, 동사 2번, and respond to가 동사 3번이야. 그러면 회사가 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꿨어.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열 맞춥니다.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와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요. 산업의 성공에서 소비자 행동이 중요하다. 자, 이거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불러 적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요약해 적으세요. 산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맞나요, 이 말? 그럼 얘들아, 지금 읽은 두 번째 문장 있잖아. 이 말은 앞에 거를 전환하는 말인 것 같아. 즉 반대로 하는 말 같아. 비슷하게 유지해가는 말인 것 같아. 비슷하게 유지해가. 다만 누구의 등장이라는 변화가 있는 거야? AI 등장이야. 그러면 AI 등장을 통해 그 중요한 소비자 행동을 더 잘 알게 했다는 거야?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야? 잘 알게 만들었다. 오케이. 오른쪽에 열 맞춰서 두 번째 문장에다가 잘 맞춰서 적어요. AI 등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잘한다. 오른쪽 화살표 소비자 이해 플러스라고 적어봅시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됩니까? 아, 쌤 그럼 다시 칠판 봅니다. 자, 이런 류의 단어가 나오면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변화는 앞의 상황을 뒤집는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더 원활한 도움을 줬다라는 변화도 가능하구나. 납득되지? 이 정도 잡으면 사실 게임 끝났던 거거든.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읽자. 가보자. 그 다음 문장 그대로 들어갈게. Through the amalgamation. 밑에 뭐라고 나와? 융합, 합병. 몰라도 돼요. 이런 진보된 알고리즘, 그리고 기계의 학습, 그리고 데이터 분석들의 융합을 통해서 AI는 offer, 제공해줬어. 자, 형광펜 여기 들어갈게. AI offers. 그리고 왼쪽에다가 열 맞춰서 써볼래요? 왼쪽에다 열 맞춰서 쓰세요. 자, 어떤 뉘앙스일지 여러분이 먼저 맞춰봐. AI가 이런 걸 제공해줬어. 그럼 뭐라고 간단하게 요약할래? AI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AI는 이런 걸 줬어. 기능, 그치? 혹은 이점,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숫자 1을 적어. 그럼 얘들아, AI가 제공한 거 우리 다 읽어야 돼? 그냥 소비자 이해에 도움을 줬다만 하면 돼? 소비자 이해에 도움을 줬다? 그럼 우리 아까 안 읽어도 되는 부분 이렇게 그었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나는 offer 뒷부분을 다 그었어. 그 문장 전체 말이야. 어디까지 가나 봐봐. 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줄이나 뺐어 지금? 5줄 뺀 거 맞아? 맞아? 쭉 빼. 더 빼. 그치?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또다시 뭐야? AI 나왔지? 컴마 뒤에 동사 보여? 뭐 나와 동사? allows for 나오지? 자, 여기 형광펜 다시 들어갈게. allows for만 밑줄 쳐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AI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어 라는 뉘앙스지? 그럼 왼쪽에 열 맞춰서 AI의 기능 혹은 이점 몇 번? 2번. 그럼 또 거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llow for 뒤에 나오는 comprehensive 하나, 둘 거버렸다. 맞나요?
다음 문장 또 보세요. By analyzing past behavior and interaction 뒤에 형광펜 AI identify. 뉘앙스 어떻게 돼? AI가 이걸 확인해줬어. 그럼 또 AI의 뭐죠? 기능 3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아가들 또 그을까? identify 목적어 부분 패턴 하나, 둘, 셋. accordingly. 됐나요? 그리고 다음 문장 또 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쌤이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whether이 나와 있지. 얘들아, whether이 부사절로 쓰인 whether이거든? 그럼 뜻이 어떻게 돼? 뭐뭐?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야. 그럼 중요하다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한 건데 그럼 긋기 시작할까? whether에서부터 긋자. 하나, 둘, 세 줄까지 그어버리니까 컴마 뒤에 AI 드라이븐 인사이트라는 표현이 나와. 멈춰. 됐어? 형광펜 다시 바꿔서 AI 드라이븐 인사이트 인 파워까지 형광펜 쳐봐. 그래, 이거 내가 해석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뒤에 드라이븐 이렇게 붙으면 주도적인이라고 번역하면 돼. 그럼 AI 주도적인 통찰력 이 표현이야.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볼게. AI 주도적인 통찰력은 empower, 권한을 부여한다. 이 표현이야. 그럼 AI의 통찰력 덕분에 이런 것이 가능해졌으니까 왼쪽에 적자. AI의 기능 몇 번? 4번. 마지막으로 그을 부분 또 뺄게. 마지막 문장 전체는 거도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선지 내려오자. 그럼 이제 자 1번부터 볼게. 챌린지와 컨스트레인이 X야. 왜? 마이너스잖아. 민서야 1번에 챌린지 X, 컨스트레인 X야. 이해돼? 뒤에 더 읽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2번 내려가 볼게. Way of meeting the evolving demand of social media user. SNS 유저들의 진화하는 디맨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것. 요구사항을 맞추는 거야. AI의 기능이야. AI의 기능이야. 그럼 X 칠 단어야. meet X, demand X야. 3번 내려올게. The need for ethical regulation. 윤리적 규제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ethical. 4번 내려옵니다. overestimated. 과장된 중요성. 뭐부터 틀렸죠? overestimated부터 틀렸어요. AI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마지막 5번 읽어볼게. decode. 아까 봤다. 어제 요장 시간 들은 친구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decode 뜻이 뭐였어요? 해독하다야. 설명하다, 해독하다. 그러면 소비자의 마음을 해독하는 거. 이게 AI 시대의 전략적 지능이 됐다. 정답 몇 번? 5번. 괜찮아? 너무 잘했어. 자, 얘들아 목 한번 풀고 가자. 네, 마지막 문제 갈 거야. 준비됐어? 지금 시간도 딱 좋아요. 딱 마지막 문제만 집중해서 풉니다. 준비됐나요? 자, 5번 풀 건데 얘는 선지를 꼴만큼 조금 더 꽈봤어요. 그러니 속어 신경 쓰면서 마지막 거 맞춰봅시다. 아시겠죠? 맞춥시다. 자, 제한된 시간은 3분 갑니다. 준비! 출발!
마지막 1분. 마지막 10초 드립니다. 선지 고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됐습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맞췄다 손 들겠습니다. 이번엔 맞췄다. 굿잡. 잘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가보자. 자, 소재 어려운 거 느꼈어? 느꼈지? 이거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해석여고 3학년은 이거 내신 지문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 과학은 맨 처음에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근데 철학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과학 분야로 갈래가 쳐졌다. 그래서 내 기억에 다윈의 나무인가 뭐 그 복잡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 그쵸?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대절이하를 주목하는 건 흥미가 있어. All inquiry. 모든 탐구는. 자, inquiry는 탐구. 단순 문의.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모든 탐구는 were once a part of philosophy. 한때 철학의 부분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읽은 부분까지 해서 형광펜을 칠 단어를 딱 하나만 고를 거거든? 맞춰봐. 어떤 걸 것 같아? 내가 늘 형광펜을 치는 건 다음에 흐름이 연결되는 단어들을 쳐줘. 뭘 것 같아? 힌트 하나 더 줘? 4글자짜리 단어야. 힌트 더 줘? 5로 시작해. 힌트 더 줘? 원스야. 형광펜이야. 자, 그럼 내가 왜 원스를 쳤냐? 한때야, 한때. 그럼 왼쪽에다 써. 과거인 거잖아, 과거. 아니, 오마이갓. 야, 라떼는 이 말을 왜 해? 지금은 안 그래.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점의 단서가 나왔을 때도요, 과거 나오면 분명 뭔가 바뀔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다음 거 더 갈게. 자, 과거의 한때는 다 하나였어. 그러니까 that, 그러니까 great mother of the science. 그 과학들의 위대한 엄마였다고. 뭐가?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다음 문장. And philosophy. 그리고 그 철학은 embrace them all. 모든 것들을 포용했어. in an undifferentiated. 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은, 옆에 나와 있죠. 무정형의, 외우지 마세요. fashion. 방식으로 말이야. 됐어? 자, 그럼 오른쪽에다가 얘는 필기를 좀 할게. 지문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오른쪽에다가 적는 거예요. 과거. 과거. 모든 탐구는 철학에 들어간다. 즉, 모든 과학적 영역은 다 철학에 있었다. 그래서 이 철학이 과학의 mother, 엄마였다 이 말이야. 네, 얘는 소재도 중요해서 가져와서 일부러 적는 거다. 자, 그런데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가자. 어떤 거? however 쳐야 되겠죠. 하지만 however. 그럼 왼쪽에다 쓸래? 왼쪽에 지금 적힌 게 과거라는 한 글자죠. 그래서 지금 열 맞춰서 전환이라고 적어요. 과거와 전환은 화살표 반대로 표시해요. 납득돼요?
그럼 이제 however 읽어볼게.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however, 하지만 as Western civilization, 서구 문명이 develop, 발달해 가면서 다양한 science, 과학 분야가 began to pursue, 쫓기 시작했어. separate and independent goals, 별개의 독립적 과정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 됐어? 그럼 밑줄 칠 단어 어딜 것 같아? separate and independent course에다가 밑줄이야. 서아야 집중해요. 자, 그럼 오른쪽에다 씁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이렇게 그냥 갈게. 시간 차이 보이게. 과학들이 별개의 독립적인 과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잡았다. 이제 다음 문장 가봐. 들어가 볼게. 굿잡, 굿잡, 굿잡. 오케이, 가보자. Astronomy, 천문학과 and physics,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were among the first to break away, 철학의 틀을 깨고 나온 첫 번째 애들이었어. 번역돼? 그냥 break away만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철학의 틀을 깨고 나온 첫 번째 애들이었어. 이거 납득되면 끄덕해봐. 괜찮지? 그럼 형광펜은 the first에다 쳐봐. 이제 정리 안 할 건데 칠판만 봐. 요 내용에 대한 1번 사례가 천문학과 물리학이구나.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내려와봐. In the 19th century, 19세기가 됐더니 형광펜 two new science appeared. 두 개의 새로운 과학이 또 등장했어. Psychology, 심리학과 and sociology, 사회학 말이야. 됐어? 그럼 또 칠판. 요거에 대한 1번 사례가 아까 봤던 것들이고 2번 사례가 심리학과 사회학이 등장했구나. 그치? 다음 문장 형광펜이야. thus. 그러므로. 그럼 얘들아, 앞에 the first, two new science 예시에 불과하니까 thus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thus 읽어볼게. 그러므로 어려워. 따라와. What had once been natural philosophy가 주어야. became이 동사야. 유치원 들고 있죠? 예, 그렇게 표기하세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once, 한때 자연 철학이었던 것들이, 이 부분 칠판 여기 얘기하는 거야. 납득되지? 그게 다시 동사 became 뭐가 됐냐면 the science of physics, 물리학이 된 거야. 물리학이 된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이랬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거. What had been mental philosophy or the philosophy of mind, philosophy 였던 게 became the science of psychology, 심리학이 된 거고. 하는 말 똑같은 거 느껴져요? And 그리고 what had once been social philosophy or the philosophy of history, philosophy였던 것들이 became the science of sociology, 사회학이라는 과학 영역이 된 거야. 그래다 does 문장 전체를 꺽쇠로 묶어봐. 졸라 길잖아요. 꺽쇠로 묶어봐요. does 시작부터 지금 읽은 끝까지 꺽쇠로 묶어봐요. 그런데 오른쪽 위치 맞춰서 한마디로 적읍시다. 결국 과학은 별개의 학문으로 쪼개졌다라는 말이네. 납득되시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한다. 자,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to the ancient mother이라고 표현해. ancient mother면 옛날 얘기할 거야? 지금 얘기할 거야? 옛날 얘기할 거지. 거기다 형광펜 줘봐. 그럼 옛날 얘기만 하고 끝날까? 지금으로 한번 말을 바꿀까? 지금으로 바꾸겠지? 그럼 지금에다가 형광펜 칠 건데 어디다 할 거야 그러면? But the science themselves. 여기가 지금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거 읽어볼게. 우리가 예측한 말 똑같이 나오나 보자. To the ancient mother, 고대의 엄마였던 필로소피는 still, 여전히 belong several important kind of inquiry, 여전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하지만 과학 그 자체는 no longer, 더 이상 연구되지 않아. 철학의 subdivision, 하위 분류로서는 연구되지 않아. 그럼 아가들, subdivision이 no longer 아니다 라는 건 독립적인 별개의 학문이다 라는 말일 거야. 이해돼요 이거? 하는 말 똑같은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선지 내려가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어머 쌤 라이즈 나왔어요. 아까 했던 거 복습한 그 라이즈 아니야. 그 가수 라이즈 아니야. 요거 라이즈 뭔지 알지? 자 라이즈 introduction 그 다음 하나가 더 뭐였어? 어드벤트 아까 했던 거 그런 단어들인데 읽어보니까 현대 과학의 등장이야. 약간 나쁘지 않거든? 그치? 근데 뒤에 스루가 글러먹었어.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 등장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empirical observation이 틀렸어. 돼요? 2번 내려옵니다. endure. 와, 또 나왔네. 지속적인 영향력. 철학에. 뭐가 틀렸어요? 지속적인이 틀렸죠. 철학에서 독립했다가 중요한 거잖아. 3번 그래서 unity. 하나였던 것에서 통일이란 뜻이니까. fragmentation. 분열이란 뜻이야. 그럼 하나에서 여러 개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즉 drift, disciplinary 어떤 학문적인 drift, 표류 근데 drift는 표류면 떠다녀서 이동이란 변화도 되고 변화라는 단어도 될 거고 전환이란 단어도 될 거야. from 뭐로부터? 철학으로부터. 단어 괜찮나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인 거죠. 4번 내려갑니다. Historical evolution of human curiosity. 뭐가 틀렸죠? Curiosity. 호기심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속어예요. 5번 갑니다. 서구 문명의 역할, 과학의 methodology. 방법론을 만드는데. 뭐가 틀렸어?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됐어? 일단 요 정도 3번 선지 정답 구분할 수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맞춘 친구들은 자신감 좀 얻고요. 오늘 틀린 거 많으면 단어 부분 꼭 정리하면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서 쌤이 끝내고요. 일요일 보강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내일 모레예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